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가격 상승을 동반했던 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4배가량의 가격 상승을 동반한 세이가 농부님들의 관심을 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가 어떤 코인인지, 또 왜 세이는 최근 4배가량의 가격 상승을 보였는지,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세이를 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가 봉쇄를 시작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는 전역 3주간 완전 봉쇄가 되었었고, 또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가 간의 무역과 교류가 완전히 끊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는 누적으로 사망자가 50만 명에 이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한 후부터 각 국가의 지수가 큰 폭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환경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겪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O2O라는 개념이 생겼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것의 줄임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배달의 민족 혹은 쿠팡이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받는 형태로 많은 삶이 좀 변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형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영화관이나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하던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에서 이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나 줌 같은 IT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고,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로 굉장히 피해를 입은 산업들도 있죠.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임스탑은 미국 전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콘솔 게임 기기들 혹은 기기들의 어떤 게임들을 판매하는 스토어예요. 근데 코로나로 격리가 되고 오프라인으로 활동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게임스탑의 체인점이 전부 다 폐쇄가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됐죠. 이런 불안정한 시장 경기를 틈타서 헤지펀드가 굉장히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의 주식을 공매도 하기 시작했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매도를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럼으로써 엑손캐피탈 디나카 싱 대표께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자주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낼 정도로 공매도를 활용한 헤지펀드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게임스탑이나 아니면 AMC 시애틀스, 우리나라로 치면 CGV 같은 이런 영화관이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 대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금융 투자 상품들이 전부 다 내려간다에 베팅하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럼으로써 누군가는 굉장히 또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바로 게임스탑에 공매도를 나섰던 헤지펀드의 매니저들이 마이애미 비치에 굉장히 비싼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로 이 공매도 시장이 짭짤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한 60불 정도 언저리에서 있었던 게임스탑 주식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2020년도 말에는 4불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헤지펀드들의 게임스탑 그 공매도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총 주식 발행수 대비 140%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오기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공매도를 하려면 누군가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시장에 매도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이 더 싸졌을 때 매수해서 다시 주식을 돌려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공매도인데, 누군가한테 자꾸 빌리다 보니까 철수가 영희한테 빌리고, 영희가 누구 영미한테 빌리고, 영미가 조선생한테 빌리고 해서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 주식 발행수보다 빌린 주식의 수가 더 커지는 기이한 현상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딧에 이제 월스트리트벳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로 치면 종목 토론방 같은 곳인데, 여기서 키스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게임스톱이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바이 의견을 냈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시트론이라고 하는 헤지 펀드 대표인 앤드류 레프트가 지금 이제 게임스탑 같은 주식을 사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앤드류 대표가 이끄는 이 시트론 리서치가 사실 공매도 시장에서 꽤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2020년도 이제 해외 주식 자주 할 때 이분의 레포트를 자주 보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촉이 좋으세요. 그래서 사기꾼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는 분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녹스라고 하는 고스트하고 이제 니콜라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나녹스 같은 경우는 휴대용 CT 기기를 만든다라고 해서 SK한테도 투자를 받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65 정도 하던 주식이 현재는 한 10토막 나서 6불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니콜라 같은 경우는 그때 테슬라와 같이 견주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이제 트럭을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이 주식도 한 65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77센트까지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이 없다라는 거를 매번 리서치를 이제 냈던 것이 바로 시트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론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목표로 했던 게 바로 이제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주식이었고, 이 주식은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활용해서 이제 공매도 하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앤드류 대표가 우리 종토박에 있는 형들의 심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토박 형들한테 니네들이 지금 사고 있는 이 게임스탑 주식이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그걸 산 너네들도 바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웃었기 때문에 심기가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키스길 형님께서 아니다, 우리 게임스탑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됐고 지금 헤지 펀드들이 우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다. 우리가 이 게임스탑 주식을 계속 사들여 가지고 저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 포지션 자체를 다 청산시켜 버리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차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동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까지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미국의 이제 로빈 후드의 이제 반격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날 정도로 사회에서 이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키스길이 게임스탑 사면 가격이 오른대,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게임스탑을 사고 있대 라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정말 이제 포모가 일어나게 됐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헤지 펀드들을 이제 끝장내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개미들이 이제 게임스탑 주식을 이제 바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레빗이라고 하는 종토박에 있는 키스길과 월스트리트에 있는 헤지 펀드 메이저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화 이제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키스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냐면요,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래 1월 달에는 한 11불에서 한 17불 정도 했던 주식이 이 분께서 계속 영차 외치니까 전 세계 개미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걸 350불까지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헤지 펀드들의 이제 포지션이 청산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숏 스퀴즈가 나와가지고 더 큰 이제 가격 변동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밈 주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기까지 이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11달러에 시작했었던 이제 게임스탑 주식이 350불 이상까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헤지 펀드들의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가 자체가 이런 행위 자체를 굉장히 규탄하기 이제 시작했고요. 미국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했던 헤지 펀드들이 진짜 전부 다 손실을 크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1월달에 헤지 펀드들의 로스가 멜빈 캐피탈 같은 경우는 53%가 났습니다. 나머지 10%, 3%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월가에 있는 금융사들이 지금 저 종토방에서 저 선동하는 놈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규탄을 이제 하게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금융당국이 이제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MZ세대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주식 앱이 뭐였냐면 바로 로빈후드라고 하는 주식 앱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토스처럼 굉장히 쉽게 주식도 살 수 있고요, 주식에 대한 어떤 옵션도 살 수 있는 하나의 금융 이제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MZ세대들이 지금 게임스탑을 주식도 사고 그 다음에 옵션도 계속 사들이니까 이제 정부도 암묵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로빈
후드에 투자했었던 금융사들도 무언에 계속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해라. 근데 진짜로 사기업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컸었는지 로빈 후드도 결과적으로는 이 버튼을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로빈 후드에서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로빈 후드가 매수 버튼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키보드에서 요거 하나 빼듯이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냐 도대체, 이게 뭐 말이 되는 상황이냐 라고 하면서 금융당국도 금융기관들도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도 금융기관도 우리 종토방 이제 개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게임스톱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은 파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 대표적으로 멜빌 캐피탈이 파산을 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결국 밈 주식 강풍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정부, 금융기관, 전부 개인들의 권리를 이제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검열하고 있다고 느꼈었고, 이제 검열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열 저항성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올라가게 됐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제 제이와 이제 제프라고 하는 분께서 탈중앙화된 나스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상에 구현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바로 세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이는 2022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2023년까지 두 번에 걸친 이제 펀드 레이징으로 총 3천만 달러를 이제 모집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시드 투자에서는 멀티코인 이제 캐피탈이 리드를 해가지고 시드 라운드를 클로징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이는 앞서 말씀드린 밈주식 이제 광풍에서 사람들이 정부와 금융기관에 느꼈던 검열에 대한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탈중앙화된 이제 나스닥을 만들겠다고 이제 비전을 선포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탈중앙화 생태계의 이제 단점이 속도, 그래서 빠른 레이어 1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이의 비전 자체는 디파이 레이어 1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디파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거래소 트릴레마가 뭐냐면 바로 탈중앙화, 확장성, 그 다음에 자본의 효율성은 모두 세 가지가 한 번에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 되면 될수록 확장성이 떨어지고요, 캐피탈 이피전시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탈중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확장성이 이제 올라가고, 하지만 캐피탈 이피전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가 올라갔을 때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거래소 이제 트릴레마인데, 이 세이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양보를 하면서 최고의 효율을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가 이제 거래소 트릴레마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탈중앙화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는 코스모스 SDK를 활용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코스모스 SDK는 이제 POS 기반의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예요. 어느 개발자나 쉽게 커스터마이징한 블록체인을 이제 구축하고 코스모스 기반 체인들과 이제 연결을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코스모스 SDK인데, 이거를 세이는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탈중앙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제 세이가 총 3개의 해결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병렬 EVM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병렬 EVM이 뭐냐라고 보면요, 기존의 EVM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들어온 거래가 먼저 처리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거래가 없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거를 처리해야지만 그 다음 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화면과 같은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휴게소 가면 항상 이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결국에는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몰리게 되면 이 나갈 수 있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이는 이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병렬 EVM을 갖고 나온 거고요. 병렬 EVM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야. 처음에는 A, B, C 거래가 있다고 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A 처리하고 B 처리하고 C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A, C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B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투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아져도 속도가 이제 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이가 가지고 나온 두 번째 확장성의 이제 해결책은 바로 옵티미스틱 이제 블록입니다. 옵티미스틱 블록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세이는 이제 코스모스 SDK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스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인 텐더민트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텐더민트 이제 합의 메커니즘은 이제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생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블록을 이제 제안하면은 그 안에 있는 트랜잭션을 검증자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프리보트이고요.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블록 내에 있는 거래가 진짜 거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블록을 종결하기 위해서 프리커미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후에 이제 상태 변경이 실행되고 마지막으로 블록이 이제 커밋되면서 거래 종결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세이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미 이 프리보트, 즉 이제 검증자들이 블록에 있는 거래를 검증할 때부터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이미 검증자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거래 종결을 굳이 프리커미트가 끝났을 때부터 시작을 하냐, 그겁니다. 그냥 프리보트부터 아예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가져가냐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자라고 하고 이제 화면과 같은 이제 메커니즘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블록을 생성하려는 검증자가 있잖아요. 이 검증자들이 이 블록 안에 이제 거래를 확인할 때부터 거래 종결 프로세스까지 함께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1초가 소요되는데 세이가 이 과정 자체를 효율화시키면서 3초가 이제 줄어든 거죠. 이로써 확장성이 좀 개선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세이가 들고 나온 해결책은 바로 인텔리전트 블록 전파입니다. 기존까지 이제 코스모스 SDK 합의 메커니즘에서 사람들이 이제 블록을 만들 때요, 이 블록 안에다가 최신 데이터들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무겁다 보니까 결국엔 처리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 안에다가 최신 모든 트랜잭션을 전부 다 넣고 다른 검증자한테 이제 전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트랜잭션의 해시만 전송한다면 검증자들이 이 해시를 보고 나서 자신이 이제 비교 검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블록이 이제 처리되는 속도가 조금 더 이제 빨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런 책을 이 블록 안에 넣었다고 하면은 이제 세이가 갖고 나온 방법론은 그러지 말고 책에다가 이 색인을 하나씩 붙여놓고서 색인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면 조금 더 거래 속도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기술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효율성은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했냐라고 살펴보면, 세이는 네이티브 오더북 매칭 머신을 만들었는데, 일단 이름이 어렵잖아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체인에 모두가 이제 공유하는 오더북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유동성을 단일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한 예로 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고 그 안에 따로 덱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덱스들은 서로 유동성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이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네이티브 오더북을 하나 만들 테니까 여기서 모두가 이제 거래를 해라. 그러면은 결국 세이에서 구축되는 이제 덱스들의 유동성이 효율적인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금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이고, 이 기술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이는 이렇게 거래소 트릴레마를 자신들만의 해결책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체인들보다 거래 속도가 월등히 좀 빠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코스모스 SDK를 활용한 이제 프로젝트들의 거래 속도를 좀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바로 블록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이 꽉 차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블록에 이제 거래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 하나하나 시작과 이제 끝점이 이제 길게 되면은 이제 거래 처리 속도가 굉장히 이제 길다는 거예요. 결국 느리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세이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시면요. 한번 내려볼게요. 짜잔, 바로 세이가 여기 있습니다.
블록 자체 간격이 겁내 짧아요. 다른 애들 보십시오. 좀 길잖아요. 근데 우리 세이만 엄청 짧습니다. 즉 거래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블록 안도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거래가 결국 체인에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래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블록이 쉬지 않고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거래소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세이가 엄청 빠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생 배경과 그다음에 내러티브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세이지만 생소한 개발 언어 때문에 개발자들이 유입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라는 게 세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큰 단점입니다. 근데 이 단점 자체는 이제 세이만의 단점은 또 아닙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이제 잡겠다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솔리디티를 쓰지 않고 이제 자신들이 고급 언어를 쓰면서 더 좋은 어떤 기술을 이제 선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 자체가 이 블록체인 시장에 이제 많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나도 이제 러스트 기반 언어를 쓰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초기에는 많이 없었었고요. 수이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라고 하는 이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이제 활발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세이 자체는 이제 코스모스 SDK를 사용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언어는 바로 이제 와즘이라고 하는 언어를 썼었고요. 이 와즘은 사실 웹2 기반의 언어고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인데 블록체인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인들은 굉장히 빠르고 또 기술력도 탄탄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뭘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개발자 자체들이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습득하고 뭔가를 만드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개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도로만 깔려 있고 아무것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폐허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존까지 이제 블록체인 이제 생태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단점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에 보시는 상단 부분에 있는 게 이더리움 생태계입니다. 이더리움의 이제 코어 개발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 4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이는 코어 개발자가 한 10명도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결국 40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체인도 결국 개발자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만든다면 결국에는 유저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따라서 체인에서 거래되고 예치되는 자금의 규모도 틀려지는 거죠. 왜냐면 유저들이 안 쓰니까.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0조 원이 넘는 예치금을 보유하는데 우리 세이 보면은 100억 정도 예치가 돼 있는 거죠. 이거 자체도 결국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개발 언어가 중요한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뿐만 아니라 뭐 인젝티브도 그렇고요, 솔라나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수이 앱토스, 우리가 아는 모든 레이어 1들은 자신들이 고급 언어를 써가지고 굉장히 빠른 체인도 만들고 트릴레마를 이제 개선했는데 문제는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개발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새로운 앱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킬링 앱이 나오지 않아서 유저들을 유입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EVM을 다시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체인들이 솔리디티를 기반으로 한 이 EVM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자신들의 어떤 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앱을 이제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탈릭이 짱이다 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세이는 어떤 배경으로 탄생하게 됐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또 시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세이 토큰 가격이 그래서 왜 올랐는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가 가격이 상승한 데는 저는 총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 세이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탈중앙화된 이 나스닥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 세이 위에서 이제 개발을 하려면 생소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체인의 생태계가 빠르게 이제 발전할 수 없는 단점을 이제 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세이가 와즘이라고 하는 언어를 활용해서 이 세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이 EV
EVM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냥 구글 번역기 같은 거예요. 기존에는 미국 사람이 영어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번역기를 통해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Say EVM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기존에는 wasm이라고 하는 Say의 언어를 사용해야지만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번역기가 하나 딱 나오면서 결국에는 EVM에서 이제 솔리디티를 사용하는 이제 개발자들도 그 Say 위에서 뭔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왜냐면 중간에 이제 번역기가 하나 꼈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EVM을 지원하게 되면은 Say 위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고, 이 구축이 돼서 만약에 킬링 앱이 나온다고 하면 유저들이 많이 유입돼서 생태계가 큰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토큰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EVM 관련돼서 이제 토큰 가격 상승 이유를 하나 더 찾아본다면요, 바로 이제 패러럴 EVM, 즉 병행 EVM이 시장에서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패러럴 EVM 기술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병행 EVM을 적용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이도 있고요, 모나드라고 하는 이제 레이어도 있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고 있어요. 또 이제 솔라나에서 EVM을 돌릴 수 있는 니온 EVM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세이가 EVM을 지원함으로써 토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두 번째로 세이가 가장 잘하는 패럴렐 EVM, 병행 EVM 이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주목받다 보니까 세이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이제 묻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EVM 내러티브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 2021년부터 누군가 이더리움보다 더 나은 체인을 만들 때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었고요. 그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없어지고, 개발자가 없으니까 다시 EVM을 지원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생태계가 큰 성장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을 항상 줬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니어가 그렇습니다. 아까 봤듯이 러스트 기반의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당시에는 개발자들이 니어 위에다가 뭐 올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니어도 오로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니어 위에서 EVM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2021년도 이제 7월달입니다. 근데 2021년도 7월달에 이 내러티브로 가격을 한번 쭉 밀고 올렸었어요. 보이시죠? 여기 2021년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자가 바로 여기 맨 밑에 있는 초록색이에요. 근데 세이와 똑같이 결국 EVM 지원한다 라고 하는 소식 알리면서 가격이 쭉 떡상하게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 한번 예시도 보면요,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이 많이 동반됐던 아스타도 똑같습니다. 2023년 9월달에 아스타도 프로카닥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언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 위에다 뭐 개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바로 GK EVM을 도입해가지고 생태계 확장하겠다는 것을 2023년 9월달에 발표했어요. 이거 발표하고 나니까 아스타에 뭐 많이 올라오겠지, 사람들이 이제 토큰을 막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보시면 바로 2023년 9월 11일쯤이 바로 여기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나오고 나서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또 가격을 쭉쭉 밀어 올리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내러티브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고, 세이도 이거와 사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이가 이제 1개월 전에 우리 EVM 지원해요 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11일부터 가격이 미친듯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오래된 떡밥으로 결국 가격을 올린 케이스다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1의 성공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어 1이 거래소랑 같이 이렇게 붙게 되면요, 이게 시너지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바로 BNB 체인과 이제 바이낸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솔라나랑 FTX 관계가 그랬어요. 근데 세이가 최근에 비트겟하고 같이 우리 어깨 걸고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이어 1 성공 공식이 결국 세이의 가치를 부양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토큰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1 성공 공식 내러티브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또 뭐냐면 바로 거래소를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이제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냐면 바로 이 체인의 생태계 펀드, 즉 이코시스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자들을 유치하는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BNB 체인 떠오르면 바이낸스 나오고, 바이낸스 나오면 바로 바이낸스 랩스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바이낸스 랩스 투자받은 애들이 결국 BNB 체인 위에서 혹은 OPBNB에서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하잖아요. 왜냐면 바이낸스가 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낸스 랩스만 묻어도 결국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애들이 가치가 막 미친듯이 오르는 현상이, 그래서 그 토큰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21년에 또 유행했었던 이 솔라나도 봐도, 솔라나가 FTX랑 이제 어깨 걸었잖아요. 근데 FTX를 또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파산하기 전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솔라나에서 이제 D앱을 만드는 개발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해줌으로써 이 솔라나 생태계를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 시켰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세이가 비트겟하고 어깨 걸었잖아요. 근데 비트겟은 이거 누구 소유냐 라고 보면은 바로 풀사이트 벤처라고 하는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 갖고 있는 거래소가 바로 비트겟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풀사이트 벤처스가 결국 세이를 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트겟과 이 세이가 같이 이코시스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비트겟 주머니랑 이 풀사이트 벤처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이가 EVM을 지원했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쉽게 세이 위에서 앱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여기다가 돈까지 뿌려준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 크게 확장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이 돼서 토큰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린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한번 뉴스를 찾아보면요, 바로 나오죠. 2024년 4월 달에 이 세이랩스가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비트겟과 이 풀사이트 벤처스에서 이제 받았다라고 나오고,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개발자들한테 이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세이 기반으로 뭐 만드시면요, 얼마 드릴게요, 얼마 투자해 줄게요, 이런 어떤 유인책이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세이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식 자체가 다른 체인에서도 항상 쓰는 하나의 오래된 떡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또 보면은 솔라나도 똑같습니다. 거의 1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를 5개 이제 펀드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솔라나 블록체인 자체를 이제 부양시켰었죠. 니어도 똑같습니다. 오로라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9천만 달러를 사람들한테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9천만 달러로 이 니어 생태계에 있는 개발자들을 서포트 하겠다라고 이코시스템 펀드를 만든 거죠. 즉 레이어 1들의 이제 성공 공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공식 때문에 큰 가격 상승이 동반됐다라고 여러분들은 또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 가격 상승한 이유를 또 살펴보면요, 이건 좀 긍정적인 겁니다. 바로 이제 체인에 하나의 문화가 생겼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 레이어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예요. 우리 솔라나라고 생각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뭐 봉크 떠오르잖아요. 지금 민코인도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NFT들이 막 떠오르실 겁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 솔라나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고, 그리고 색깔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에서 굉장히 비슷한 결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도 이런 문화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드래곤볼의 이 초사이언을 밈화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브랜드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이의 이제 코파운더인 이 제이도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 초사이언 이미지를 달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세이를 서포트하는 포필러라고 하는 리서치 그룹도 이 초사이언 도트 이미지를 자신들 프로파일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세이의 어떤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이 위에 이제 밈코인이 뜨거운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과 이제 페페를 형상화 시켜가지고 세이안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다 보니까 이제 리서치하게 되고, 또 밈코인 나오다 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한번 또 사게 되고, 결국 세이 자체의 어떤 거래량을 늘리게 되고, 결국에는 세이 체인을 이제 부양시키는 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서 바로 솔라나가 있죠. 원래 2023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솔라나가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캐시우드가 솔라나가 좋다라고 이니시에이팅을 했었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밈코인이 이제 봉크가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동반하면서 이 솔라나 생태계가 굉장히 활기를
눈에 띄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주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 하겠다고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솔라나 생태계가 살아났고 솔라나 토큰도 가격 상승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체인이 갖고 있는 이 문화, 그 문화를 만드는 NFT와 이런 밈 코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세이는 지금 그걸 갖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이가 왜 가격을 상승했는지,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 시장에 나타났는지, 또 세이가 갖고 있는 큰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정보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